네. 자, 이번에는 탐방노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직접 탐방을 다녀온 기업들 또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군요. 네. 네. 탐방 열심히 다니느라고. 자, 첫 번째 또 기업. 어디 다녀오셨어요? 신이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다요. 신테카 바이오. 네. 아, 참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여기. 맞아요. 일단은 사실 처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도 계속 나오지는 않고 네. 그리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는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조건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5개년 연속 적자가 되고 네. 이게 매출액이 30억 미만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 종목이 되고 그 다음이 상폐가 되는데 이제 네. 그 조건이 2025년부터 발동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AI 관련된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뭐 크게 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IPO를 하고 지금 3개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관련된 AI 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큰 계약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이슈에 전혀 잘 물론 뭐 맞아요. 편승이 돼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뷰노라든지 뭐 그 기업들 루닛. 있잖아요. 루닛, 네. 루닛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비슷한 뷰인데도 불구하고 딥노이드 이런 데도 그렇고 맞습니다. AI 그러니까 신테카 바이오만 주가가 무거워서 뭐 특별한 하자가 있나 했는데 사실 재무적으로야 뭐 그 기술 특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5개년 내 그 시간이 있죠, 그죠? 네.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 관련된 좀 안 좋은 기사가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약간 악의성이 좀 예.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IPO 때 약속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 3개년이 지나면서 사실 뭐 못 지켰다는 부분이 아니라 뭐 네. 사실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신테카도 그렇겠지만은 사실 상황과 시간이라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노피 같은 경우도 작년 1월쯤에 일반 그 엑사이언티아라는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랑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거의 네. 한 52억 달러에 대한 로열티와 마일스톤 계약이 됐습니다. 52억 달러면은 거의 한 7조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 입장에서라면 물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여러 이제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도 뭐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계약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면 뭐 네. 딥매처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뭐 AI나 이제 GPU 관련된 슈퍼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관련된 뭐 타겟 단백질 같은 경우를 가상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된 후 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슈러딩거라는 북미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교 회사- 대상. 예, 비교 대상. 슈러딩거가 약 1년에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1,200억이 약간 AI 관련된 플랫폼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팅이 이제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느냐가 중요를 한데 슈러딩거 같은 경우가 대략 2,000대가 있고 이게 이제 올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쯤에 대전에 이제 관련 슈퍼컴퓨팅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10,000대까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추후에 오히려 더 나은 신약 개발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게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쯤에는 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뭐 하여튼 그 잠재성은 있는 그죠? 네, 기업으로 일단 오늘 또 챗GPT 4.0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또 시장에서는 또 이 AI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오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 들어봤고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좀 무난하긴 한데 롯데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 일단 3월 말에 상해랑 제주도 노선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동안 사실 올랐고 빠졌던 거는 사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이 주가가 대부분 다 화장품, 카지노 다 올랐었고
뭐 빠졌던 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전인대나 관련된 뭐 이슈로 인해서 뭐 재료 소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카지노는 실적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롯데관광개발이야 지금 카지노 매출 비중이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지금 제주 한 달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대략 한 1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9,000명 정도가 카지노로 이제 들어가는 인구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월 평균 이제 제주도로 지금 입국을 한다 그럽니다. 물론 그 정도의 10분의 1밖에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제주 드림타워가 만들어졌고 외국인 카지노 전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롯데관광개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카지노에 대한 옛날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코로나 이전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를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 시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제주 드림타워가 가장 캐파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블럭 순서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캐파 측면에서는 좀 생각보다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중국인 관련해서 이번 제주도 3월 말에 상해랑 이제 제주 공항 자체가 노선이 재개가 되게 되면 빠르게 그 매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매출 회복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주로서는 이제 카지노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타 카지노 업체들 뭐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고 네. 또 외국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GKL이나 GKL도. 파라다이스 네. 이쪽은 좀 동향이 어떻던가요? GKL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명동에서 용산으로 일단 이전이 됐죠. 그만큼 캐파도 커지게 됐고 슬롯머신 자체 대수도 일단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뭐 관련 여행 대비해서 사실 카지노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 잘 나왔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월별 데이터가 꾸준하게 크게 이제 플러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인 VIP 드랍액 자체가 많이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 좀 볼 수가 있는 상태고 뭐 일본인 비중이 뭐 40% 정도 되고 중국인이 원래 예전에는 42%, 43%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1분기 때 뭐 중국인 VIP 드랍액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3월 말 조금 치더라도 4월부터는 2분기에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에서라도 카지노만큼은 다시 한번 재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 이게 이제 현금 장사잖아요. 네, 그렇죠. 재고 자산 없이 상당히 운영만 잘하면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건 사실인데 인식 자체가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글로벌하게는 교역들이 좀 많고 교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저러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 보도는 러시아 군용기하고 미국 드론하고 또 충돌해가지고 하여튼 카지노가 참 그렇긴 해요. 하여튼 들여다봐야 되는 산업으로 일단은 보고 계시고 롯데관광개발 얘기 들어봤고 자, 또 하나의 기업을 봐야죠. 어떤 기업? 그럼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그동안 주가도 안 빠졌고 삼성전기. 예, 좀 견조하죠.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 때는 중국인 이제 스마트폰향에 대한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제 MLCC 수요 증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그런 오더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 좀 기대하는 부분은 전장용 이제 LC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전장용 MLCC 그 5조 관련 재공 시도했었기 때문에 올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도 좀 출시 예정으로 하반기에 나오고 있고 그만큼 모바일향보다 전장용에 따른 마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외형 성장 자체가 커지는 단계, 뭐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고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MLCC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에 관련된 뭐 트랜스포스인가요? 그 리서치 조사 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일단 무라타 대비해서 일본 업체 대비해서 그만큼 삼성 전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 좀 전장용 관련된 MLCC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면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질 올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동안 왜 주가가 안 빠지냐 고민을 했을 때 지금은 악재 같은 소멸보다는 악재 같은 재료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LCC는 그저대로 대만, 일본, 우리나라 예.
뭐 대만은 야에게 여기 기업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일본 무라탄 말이에요. 일본 무라타. 네, 우리나라 MLCC는 이제 삼성 전기하고 삼화 콘덴서 뭐 정도인데 주가는 매우 견조하네요, 그래도. 예, 일단 견조하고 생각보다 갤럭시 S23도 생각보다 카메라 뭐 화질 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고 생각보다 호평. 예, 좋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출도 생각보다 좀 꾸준하게 좀 잘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사전 예약도 좋았었던 것 같고 뭐 추후에 판매 대수에 따라서 마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는 폴더블 관련도 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제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이제 폼팩터에 대한 변화도 좀 생길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도 생각보다 많은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뭐 전장용은 사실 아직 크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것밖에 안 남은 전장용 MLCC에 대한 그만큼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LCC는 글자 그대로 적층 세라믹 컨덴서.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엄청 뭐 개수를 자동차 요즘 전기차 뭐 하이엔드 카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게 천단지 만든 게인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그렇죠. 그람당 이 가격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마진도 많이 남고 네. 산업의 쌀이 뭐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 MLCC는 그 뒤에 붙어 있는 뭐 보리쌀 같은 느낌이랄까 더 가죠. 하여튼 삼성 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제가 스코넥 탐방 가는데 같이 네.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은 네. 사실 예, 스코넥 참 난해한 기업인데 사실 게임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네, 게임 쪽에 일가견이 또 근데 있었잖아요. VR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내년 초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스코넥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나오는 이제 메타랑 같이 했던 FPS 그렇죠. 슈팅 게임 자체가 스트라이크 러시인가요? 맞아요. 아마 그 게임 자체가 때리고 도망가라? 네 사실 NC 요새 어렸을 때 얘기했던 다방인가? 네, 맞습니다. 그 총싸움 게임 자체가 VR에서 슈팅 게임에서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장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아니, 사실 왜냐하면 이제 메타가 오늘 아침 발표했지만 11,000명 해고를 또 해요, 대량으로. 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 그 페이스북 쪽 기술 개발 인력을 먼저 날리고 네. 다 줄이더라고요. 뭐 그 별스타그램인가? 네. 인스타 그쪽도 줄이고 딱 그것만 여기에 AR, VR로 VR. 사람을 몰아가지고 네.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관련 섹터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서. 사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물론 소니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선보이면서 그렇죠. 출하량을 줄이 간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소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XR 관련된 플랫폼 자체들이 좀 소속들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팀쿡도 지금 서두르라고 했는데 디자인 팀하고 충돌났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스코넥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엔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서 갔다 네. 와보고 얘기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탐방노트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